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글을 써본 적이 없어서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지 감이 안 서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해요. 결혼 전 저에게 정말 잘하겠다는 남편을 믿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이리저리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혼자인 게 편했던 저였기에 결혼은 단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남편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보다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니었고 외모가 훌륭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저만을 바라보고 여태까지 저에게 다정다감했던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남자라면 결혼을 해도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난 뒤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는 거리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이 저에게 결혼 전엔 말하지 않은 본인의 가족사를 얘기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의 외동 아들인 줄 알았던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 후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제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죠. 뭐? 그게 사실이야? 아니, 결혼 전에 미리 말을 했어야지. 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나니까 말하는 거야? 이것도 엄연히 사기 결혼인 거 몰라? 마음만 먹으면 평생 속일 수도 있었겠네? 진짜 황당해서 지금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지. 사실을 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만 화 풀어라. 나도 이 얘기 쉽게 할 수는 없었어. 가뜩이나 결혼에 비관적인 너인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더욱더 결혼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 그럼 더더욱 얘기했어야지. 그걸 알면서 지금 말하는 이유가 뭐야?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가? 혹시라도 결혼 생활에 있어서 고단하거나 고달픈 일이 있으면 난 못 참아. 그렇게 알아. 나한테 피해주지 않겠다고 약속해. 나 진짜 당황스러우니까. 너한테 피해가는 일 절대 없을 거야. 그냥 내 모습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줘. 이제 부부니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남편이 이실직고 고백을 하나 했는데 사실 본인에겐 어머니가 둘이나 있다는 거였어요. 키워준 어머니와 낳아준 어머니를 말하는 거였는데 지금 키워준 어머님은 아버님이 일찍 재혼을 해서 본인을 키워준 어머님이라고 했고 낳아준 어머님은 젊었을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 연락이 닿았다고 했죠. 항상 낳아준 어머님이 궁금했던 남편은 아무리 바람이 났을지언정 본인의 친엄마라고 하니 모든 것을 용서한 것 같았습니다. 정 가뜩이나 시어머님이란 존재는 늘 어렵고 아무리 잘해주셔도 불편하기 마련인데 그런 시어머니가 둘이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겪어보지도 않고 거부감이 들었어요. 남편은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며 저를 설득하였고 본인의 불우한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며 저에게 동정심을 유발했죠. 화도 났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던지라 조금은 안타까운 면도 있었어요. 키워준 엄마한테 고맙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날 낳아준 엄마니까 정말 잘하고 싶어. 당신도 그리 알았으면 해. 뭐? 나보고 그럼 시어머니 두 분을 모시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건 미리 얘기를 해야지. 이제 와서 얘기하면 어쩌라고. 그럼 내가 엄마가 두 명인데 어떡하라는 거야? 이것도 이해 못해? 너 보고 시집살이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고만 있으라는 건데 그걸 못 참으냔 말이야. 이제는 가족이고 부부니까 내 아픈 과거까지 털어놓은 건데 너 진짜 너무한다. 아픈 과거, 말이 쉽지. 일단 알겠어.
근데 진짜 당황스럽긴 하다. 자고 일어나니 시어머님이란 존재가 두 분이라니. 이제 가족이니까 허물없이 지내야지. 당신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얘기하니까 정말 가족 같은걸? 오히려 남편은 이제 가족이고 부부기 때문에 본인의 아픈 가족사를 밝히는 거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해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얘기를 들으니 제가 너무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고, 그래 본인이 챙긴다는데 내가 뭐라고 할 게 있나 싶으면서 마음을 고쳐먹으며 전 지금의 시어머니, 즉 남편을 키워준 어머님께 더 잘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본인이 낳지 않았음에도 사랑으로 남편을 키워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존경심이 들 정도로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머님, 남편한테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나도 우리 강수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래서 별다른 말도 안 했던 거고. 그래도 그런 마음 먹기 어디 쉽나요?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남편한테 얘기 들으니까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걸요? 고마워, 예지야. 그렇게 말해줘서. 강수 내가 낳진 않았지만 내 아들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러니까 예지도 당연히 나의 영원한 며느리고 말이야.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내가 시어머니로서 부족하거나 섭섭하게 하면 얘기해줘. 잘 지내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정말 고상하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전 그런 시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었고 남편이 결혼 전 아무런 언급도 안 했던 것이 화가 나긴 했지만 모든 걸 알고 나서는 허물없는 사람 어디 있으랴 하는 마음으로 덮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발생했고 남편의 친모 시어머니가 찾아와 시댁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 노릇도 아니고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자 솔직히 잘해야겠다는 마음보단 거부감이 앞섰습니다. 예, 문 좀 열어라. 아, 왜 이렇게 인기척이 없어? 내 얘기를 들었으면 지가 알아서 지발로 찾아와야지. 거기 아무도 없어요? 어머, 누구세요? 여긴 어떻게... 그리고 이 저녁에 이렇게 문을 두들기면 어쩌자는 거세요?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세요? 네가 강수 와이프구나. 잘 찾아왔네.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혹시 내 얘긴 들었니? 나 강수 친엄마야. 뭐 우리 강수가 천천히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얘기를 안 했을 리는 없고 내가 우리 며느리 얼굴은 봐야 되지 않겠어? 뭐 네가 얘기 듣자마자 찾아왔으면 좋으련만. 그런 센스가 부족하니 내가 어렵게 발걸음했다. 아휴, 우리 강수 외모는 안 보나 보네. 아, 네, 안녕하세요. 강수 씨한테 듣긴 했는데 미처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남편의 친모인 시어머니가 집을 찾아왔고 집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살림살이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첫 만남은 그렇게 친모의 무례함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죠. 남편도 아직 퇴근 전이고 해서 딱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와중에 친모는 제가 준비한 그릇 세트며 가구며 전자제품을 보고 혀를 끌끌 차기 시작했고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외모 지적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분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지적을 받게 되니 솔직히 화도 나고 어른이고 뭐고 안중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니, 이걸 혼술하고 해온 거니? 참나.
이래서 내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니까. 강수가 뭐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쓰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정말 죄다 싸구려로만 해왔네. 그리고 강수한테 내 얘기를 들었으면 전화라도 하던가. 안부를 먼저 묻는 게 예의 아니야? 내가 꼭 이렇게 집에 찾아와야겠어? 난 그 강수랑 같이 사는 그 여자랑은 다르다. 나만 많이 봤다간 너 큰 코 다쳐. 내가 네 진짜 시어머니인 거 알고는 있지? 잘해야 할 사람은 나란 말이야. 아, 뭐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당황했던지라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집 할 때 제가 준비한 집이거든요. 청약에 당첨돼서. 혼수는 강수 씨랑 같이 준비한 건데 이 얘긴 못 들으셨나 봐요. 그리고 강수 씨 키워주신 분도 제 시어머니시긴 하죠. 뭐야? 너 아주 말이 안 통하는구나. 말이 통하면 좋겠다고 내심 생각했는데 안 되겠네. 너네가 일일이 가르쳐 줘야겠어. 네가 지금 어리석게 그 여자 보고 시어머니라고 하는데 말은 바로 해야지. 피도 안 섞인 남한테 시어머니 대접을 해준다는 게 말이 되니? 지금 네가 내 꼴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너네가 시어머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톡톡히 알려주마. 그리고 우리 강수가 아무래도 여자 보는 눈은 꽝인지 싶다. 외모며 키, 몸매며 뭐 하나 딱 집어서 빼어난 게 하나도 없잖아. 어머님, 그거 인신공격인 거 알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저도 당황스럽네요. 첫 만남에 다짜고짜 외모 지적이며 혼수 얘기며 저 역시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솔직히 뭐라고 해야 할지 까마득해요. 저보다 훨 어른이시니 제가 이리저리 따질 수도 없고요. 첫 만남에 저렇게 무례한 발언을 하는 시어머니가 어이가 없었지만 어른이라 그 뒤에는 그냥 참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을 하였고 시어머니 남편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하며 오히려 제가 싹수가 없다는 둥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놀랍지만 이게 첫 만남이었고 시어머니는 알면 알수록 더 특이하신 분이었는데 염치라곤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으신 분 말이에요. 엄마, 잘 찾아왔네. 예지랑 얘기 좀 나눴어요? 예지야, 내가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오늘 일이 너무 바빠서 말 못했다. 엄마가 집에 한번 와보고 싶다 하셔서 내가 주소 알려준 거거든. 괜찮지? 엄마니까 뭐 한 번은 와볼 수 있잖아. 너 장가 잘못 들었더라. 내가 얘랑 얘기 몇 마디 나눠보니까 싹수가 아주 노랗던데 어떻게 이런 애를 며느리로? 하여튼 너 키워준 그 여자는 친아들 아니라고 며느리도 아무나 들였다니? 누가 진짜 시어머니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융통성 없게. 내가 기분이 나빠서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 이 집도 지가 한 거라고 하면서 나보고 눈치 주는 거 있지? 어떻게 생각하니? 뭐? 엄마 말이 사실이야? 그래도 날 낳아주신 분인데 좀 잘 대해주지 그랬어. 너 진짜 너무한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됐다. 뭘 말을 해. 이미 저런 싹수인데. 에휴, 나가 죽어야지.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받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아마. 남편의 친모인 시어머니보다 남편에게 더 화가 났고 전 그 즉시 남편에게 따졌더니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 앞에서 저에게 면박을 주기 시작했죠. 결혼 전 저에게 결혼을 구애하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센 척을 해대는 꼴을 보니 원래 저런 인간이었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나면서 사람이 화가 나니 저 역시 그 자리에서 지지 않고 남편에게 따진 거였어요.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정신 차려. 어머님 앞이라고 아주 막 나가나 본데.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머, 얘 쌍심지 켜는 것 좀 봐. 딱 보아하니 남편한테 바가지 긁을 쌍이네. 안 되겠다. 내가 종종 와서 우리 아들 기 좀 살려야지. 가뜩이나 친엄마 밑에서 크지 못해 눈칫밥 먹고 자라낸데 마누라까지 저리 뜨세니. 우리 아들이 기를 피겠어? 너 내가 지켜보마. 뭐라고요? 어머님, 저 진짜 당황스럽거든요. 사실 오늘 갑자기 찾아오신 것도 당황스러운데 얼굴이 어떻고 혼수가 저렇고 좀 아니지 않나요? 강수 씨 친어머니시라길래 저 역시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처음 뵙는데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어른이라고 그렇게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수 씨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아주 혼자 고상을 떨어대는구나. 됐고, 일단 오늘은 얼굴 도장 찍었으니 종종 보자고. 다음번엔 제발 좋게 만나자. 이왕 며느리 된 거 어쩌겠니? 내가 일일이 가르치면서 사람을 고쳐놔야지. 넌 내가 시어머니인 게 아주 다행인 줄 알아. 남편의 친모는 그렇게 제 속을 뒤집어 놓고 집을 나섰고, 시어머니가 집을 나서자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에게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했어요.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말을 잃게 되었지만 오죽하면 저럴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론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까진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짠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 엄마가 좀 살아온 방식이 거치셔서 그래. 좋은 분이니까 그러려니 하면 안 될까? 내가 오늘 일은 사과할게. 그래도 엄마 앞인데 내가 자기 편만 들면 엄마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라. 내가 다른 때는 잘하잖아. 그때 잘하면 뭐해. 오늘 진짜 실망했어. 당신 어머님도 말도 없이 찾아오셔서 들어오자마자 살림살이 뒤지기 시작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무튼 오늘 같은 일 없게 해줘. 당신 마음이 어떤지 잘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도 당황스러우니까. 당연하지.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 그러니까 노형 풀어. 엄마도 아마 그냥 내 결혼 생활 보고 싶으셔서 그런 걸 거야. 아무래도 나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주시고 결혼식도 못 와보셨으니 얼마나 당신이 궁금했겠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렇게 그날 일은 지나갔고 순간순간 그날을 생각하면 화도 났지만 그저 남편이 안쓰럽다고 여기며 잊기로 다짐하였죠.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도 남편의 친모인 시어머니는 제 번호를 어떻게 하셨는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시고 저를 불러내셨어요. 막상 전화가 오셨는데 안 나갈 수도 없어 전 울며 겨자 먹기로 친시어머님을 만나러 나가게 되었죠. 왔니? 여기 계산 좀 해라. 내가 오늘 카드를 안 들고 와서 이거 무스탕이랑 바지거든? 네가 계산하면 돼. 네? 제가요? 아니 왜 제가... 그리고 카드를 안 들고 오셨으면 계좌이체나 나중에 사시면 될 것을 가지고 왜... 너 결혼할 때 나한테 예단했니? 내가 우리 강수 낳아준 친엄마인데 나한테 뭐랬어? 이런 거 예단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꼬치꼬치 따질래? 내가 아들 하나 있는 거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 받아야겠냐고. 됐으니까 얼른 계산해.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이 말씀만을 하고 가게를 나가버리셨고
결국 제가 계산해야 했습니다. 어이도 없고 화도 났는데 이렇게 막무가내인 모습을 보니까 솔직히 시어머니라고 더욱더 인정하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가 당황해할 무렵 남편을 키워준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는데 늘 그렇듯 맛있는 것을 해준다며 저녁을 먹고 가라는 전화였어요. 예지야.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니? 내가 고추 잡채를 했는데 네가 이거 좋아하잖아. 같이 먹고 싶은데 어때? 아, 네, 어머님. 오늘 저녁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이따 제가 좀 일찍 가서 거들어 드릴게요. 네, 들어가세요. 제가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자 친모 시어머니께서는 대번에 저에게 화를 내시며 시어머니를 경계하듯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제가 그 시어머니에게 잘해도 남이라며 본인에게 잘하라고 귀에 닦지 않도록 잔소리를 하시며 말이죠. 정말 고달팠고 내가 왜 두 시어머니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나 싶기도 하면서 남편이 원망스럽기까지 했거든요. 강수 키워준 사람? 지가 시어머니 행세하고 앉아있네. 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인데 어디 우리 아들을 뺏어가려고 해? 기막혀. 너 행동 똑바로 해라. 내가 강수랑 핏줄을 나눈 사람이야. 내가 네 찐 시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엄한데 괜히 힘 빼지 말고 나한테나 잘해. 나중에 괜히 낙동강 오리알 될 옆에 애한테 뭘 그리 공을 들이니? 그 여잔 우리 강수랑 완전 남이야. 그래도 강수 씨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신 분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전 어머님이 존경스러운걸요. 피도 안 섞인 강수 씨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세요.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역시 넌 나랑 결이 안 맞는구나. 그렇게 허독독이처럼 해봐 어디. 나중에 너도 어떻게 되는지. 아유, 재수없어. 나 간다. 제가 시어머니를 존경한다고 하자 친모 시어머니는 기분이 나빴는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제가 사드린 무수탕과 바지를 꼭 손에 쥔 채 나가시면서 말이죠. 솔직히 남편의 친모만 아니면 정말이지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시집살이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전 누가 봐도 양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의 친모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그때 시아버지가 급작스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갑자기 아버님을 여인 슬픔으로 남편은 매우 슬퍼했고 저 역시도 혼자 계실 키워준 시어머니를 보게 되니 마음이 참 아파왔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친모 시어머니는 장례식장에 와서 무례하게 지금 계신 시어머니를 무시한 채 본인이 부인 노릇을 하였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키워주신 시어머니만 뻘쭘하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얘기를 했지만 남편도 은혜를 모르는지 참 가관이었고 전 충격을 받았죠. 내 남편 장례식인데 내가 와서 상주 자리는 지켜야지. 우리 아들이랑. 저 자린고비 양반이 알차게 땅이며 집이며 다 우리 아들 앞으로 해준 거면 내 거나 다름없지. 저 피도 안 섞인 여편네한테 한 푼도 가게 할 수 없다고. 내가 이 집 진짜야. 엄마도 뭐 날 낳았으니까 여기 올 자격은 되지. 돌아가신 아버지 배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여기 계세요. 자기야, 이건 아니지 않아? 그럼 어머님은 뭐가 돼?
여기 당신 옆에 있어야 할 분이 어머님인데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기 잘 키워내신 분이 옆에 서 계셔야지. 이혼하고 한 번도 만나지도 않은 분이 상주 자리에 서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엄마 내가 괜찮다는데 왜 네가 말이 많아? 너 은근 우리 엄마 무시하는 경향이 있더라. 지금 나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으니까 이런 거에 따지지 좀 마. 엄마한테 못 해드렸던 거 다 해드리고 싶으니까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줘. 키워주신 어머님 앞에서 저렇게 말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제가 다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든 조문 인사를 친모 시어머니와 남편이 받게 되었고 전 오갈 데 없는 키워준 시어머니를 챙기는 통에 장례식이 정신이 없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는 길, 시어머니께서 오히려 먼저 이런 말씀을 해주시길래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힘들게 왔다 갔다 하지 마. 아버님도 안 계시는데 뭐 나라고 너한테 완전한 시어머니도 아니고 힘드니까 나는 안 챙겨도 돼, 예지야. 너도 시어머니가 둘이니까 힘들었지? 그러니까 이젠 그냥 나 신경 쓰지 말고 그쪽 어머님 챙겨. 아니에요. 어머님은 제 시어머님이신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안 챙기겠어요. 그런 말씀 마시고 일단 어머님도 마음도 몸도 힘드실 텐데 집에 가셔서 푹 쉬고 계세요. 강수 씨랑 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찾아뵐게요. 식사 꼭 챙기시고요. 아셨죠? 고마워. 마음이 너무 힘든데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한결 위로받는 느낌이야. 나도 살아서 뭐하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니인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낳아준 어머님을 두둔하면서 상주 자리에 세운 것이 큰 충격인 듯 싶었고 그런 어머님을 위로해드리고 전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부터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남편은 그새를 못 참고 또다시 낳아준 친모 시어머니를 신혼집에 모시고 온 것이었죠. 현관 앞에 서자마자 화가 났고 키워준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휑 모른 척 해버리고 두 모자가 절이 있는 통을 보니 인간 이 아이다 싶은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다 뭐 하는 거야? 키워준 어머님은 나 몰라라 하고 당신 원래 이렇게 양심이 없는 인간이었어? 그래도 어릴 때부터 지극정성으로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키우신 분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금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진짜 뻔뻔하다. 아니, 그 여자 얘기는 왜 꺼내? 내 아들이 그 여자를 부양하기라도 해야 한다는 거니? 이제 네 시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넌 나만 모시면 된다. 심플하지? 그 여자는 신경 쓸 것도 없다고.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된 거지. 이제 와서 네 아들한테 피도 안 섞인 여자를 모시게 할 순 없잖아. 나만 모시기도 벅찬데. 아, 그리고 강수랑 얘기했는데 나 이제 여기서 살란다. 괜찮지? 엄마 갈 데도 없으시고 나도 엄마랑 살아본 세월이 없어서 그러고 싶어. 네가 이해만 해준다면 다 괜찮을 것 같은데. 키워준 어머님을 홀대하는 것도 모자라 신혼집의 멋대로 친모 시어머니를 눌러앉힌 남편이 진짜 뻔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 또한 그 핏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거절하자 남편의 입에서 경악스러운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친모 시어머니에게 조종당하는 것 같았죠.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난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어머님 못 모시겠어요.
강수 씨가 효도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하진 않을 거지만 저한테까지 너무 그렇게 바라지 마세요. 강수 씨도 이 부분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나 어머님 못 모셔. 어머, 이게?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감히 내 앞에서 날 못 모신다고 해? 네가 그렇게 잘났냐? 인물이 있기래? 뭐가 있기래? 내 엄마라 내가 있으라 한 건데 네 승낙을 받아야 하냐? 내 집에서 내가 모시겠다는데 난 엄마 절대 못 내보내니까 그리 알아.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다고 느꼈고 그럼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하여서 남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즉시 쫓아버렸네요. 어차피 제 돈으로 산 제 아파트였고 저 역시도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섰거든요. 내 집이라서 나가라는데 니들 승낙을 받냐? 이혼해. 어머님뿐만 아니라 당신도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뭐? 이혼?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우리 아버지 재산이 탐이 나지도 않는 거야? 그래, 나도 아쉬울 거 없다 이거야. 아버님 재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세등등 해줬구나. 그래, 네가 이런 놈이지. 그 애미의 그 아들이라고. 어쩜 오랜만에 만난 모자지간이 핏줄이라 그런지 성격까지 똑같을 줄이야. 알겠어. 깨끗하게 이혼해. 네 재산 관심도 없으니까 내 집에서 나가. 아유, 그래. 우리 아들이면 세장가 충분히 가지. 재산도 있겠다. 인물도 뛰어나겠다. 후회하지 말아라 아주. 싹부터 글러먹은 것 같으니라고. 진작 이혼했어야 돼. 예, 나가자 나가. 이 집에 더러워서 안 있는다. 퇴! 다음번엔 마음에 드는 며느리로 맞아들여야지. 어쩜 이리 초전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인지. 강수야, 아쉬울 거 없다. 당장 나가도 우린 부자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 길로 짐을 싸서 나갔고 참 허탈했어요. 하지만 반전이 있었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혹시나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모든 재산 명의를 남편을 키워준 어머님 명의로 해주신 거예요. 고작 남편에게 떨어진 건 충청도 한 귀탱이에 있는 땅 조금이었습니다. 아예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공증까지 다 받아놓은 터라 남편에겐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요. 이럴 순 없는 법이지. 어떻게 아들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저 여자한테 다 상속할 수가 있어? 여자에 미쳐도 단단히 도른겠지, 니네 아버지가. 당장 소송을 걸어서라도 다 뺏어와야지. 저 여자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이 모든 걸 손에 얻어? 아, 그러게나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든 가져와야죠. 이게 말이 되나?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도 안 한다고 했지. 당장에 우리 둘이 갈 데도 없는데 그 집이라도 눌러 앉아있을걸. 다 엄마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엄마 일단 아빠가 상속해준 재산 저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주세요.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만 정말 남인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장례식장에서도 그러려니 했다. 네 아빠 돌아가시고 너도 경황이 없으니 그럴 거라고. 그리고 핏줄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널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어. 그런데 지금 나보고 완전 남이라고? 아,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구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엄마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 엄마도 이제 너 안 보련다. 이 여자 말하는 거 웃기네. 당신이 완전 남인데 뭐 내 아들한테 안 본다 마다야? 그리고 너,
네 아버지가 재산을 그 여자한테 다 줄 알았냐? 일단 그 재산 가져오기 전에 우리 오갈 데도 없으니까 예지한테 빨리 연락해서 싹싹 빌어라. 잠은 자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이럴 줄 몰랐네. 아유, 대박인 줄 알고 찾아왔더니만 순 완전 쪽박차게 생겼어. 이 모든 이야기를 남편을 키워준 어머님을 통해서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모자가 집에 찾아와 저에게 싹싹 빌더라고요. 이미 시어머니를 통해 전해 듣게 된 이야기라 그냥 웃음이 나왔고 고소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미 많은 실망을 하여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 인생을 다 바쳐 아들이랍시고 키워냈더니 친모를 찾아 바로 배신을 때린 남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옆에서 보는 저도 정말 화가 날 지경인데 말이에요. 그날 내가 잘못했어. 잊어줘라. 나 역시 너무 네가 그 여자 편만 드니까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화 좀 풀어. 그래, 자기야. 우리가 어떻게 이혼을 하겠어. 일단 우리 갈 데 없으니까 여기서 좀 재워주고 엄마한테 재산 가져올 거야. 그렇게 되면 너도 팔 잡히는 거니까 당분간 우리 셋이 함께 지내면서 재산을 어떻게 가져올지 좀 생각해보자. 어? 양심 없는 인간들. 니들이 사람이냐? 당장 나가. 이 집에 다신 찾아오지 마. 어머님만 불쌍하지. 어떻게 이런 걸 아들이라고 평생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키울 수가 있어? 너 같은 놈보다 어머님한테 그 재산이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아버님의 성견 지명이셨던 거지. 너란 놈을 잘 알 테니까. 그리고 아줌마, 뻔뻔하게 바람나서 애고 남편이고 다 버리고 나갔으면서 이제 와서 한 푼이라도 건지려고 나타나셨나 본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뭐? 바람? 네가 뭘 안다고 찌꺼려? 네가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 말할 자격이라도 있는 인간이야? 모르면 말을 마라. 모르긴 뭘 몰라. 당신 엄청 뻔뻔한 인간인 거 다 알겠구먼. 그 엄마의 그 아들이지. 당장 나가요. 얼굴만 봐도 치 떨리니까. 전 뭐라거나 말거나 그 두 인간들을 쫓아냈고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혼인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은 없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일으켰다고 생각했고 결혼 전 이런 부분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받았다는 명목으로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받아들여졌고 이혼과 함께 남편과 친시어머니는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요. 그리고 키워준 어머니가 가져가신 재산에 대해 남편은 반환권 소송을 걸었지만 이미 아버님이 법에 대해 빠삭하셨고 이 부분에 있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유언 신탁 제도까지 걸어두셨기 때문에 재산을 빼올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남편에게 너무 실망한 나머지 남편이 죄송하다고 몇 번이고 찾아왔지만 돈 때문인 걸 알아서 절대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모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빼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자 역시나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아들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어요. 결국 남편은 어리석게도 본인을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신 어머님을 배신하고 어머님마저 잃게 되고 이혼까지 당하게 된 셈이죠. 지금은 시간이 지났지만 가끔 전 시어머님을 만나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하고 지낸답니다. 전 시어머님은 워낙 좋으신 분이었기에 주변에 친구들도 많아 그래도 지금은 웃음을 되찾으신 것 같아 좋아 보이셨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의 윗바닥을 봤기 때문에 전혀 미련이 생기진 않고 이렇게 웃으며 글을 쓸 정도까지 되었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희생하고 진정 아껴줬던 사람들을 배신하지 마세요. 더 큰 후회가 몰려올 거랍니다. 그럼 글을 마칠게요. 제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윗동서인 형님이 대학병원 과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면서 시댁 집안에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출산을 했지만 제가 만삭 때 형님이 승진 기념으로 축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와 시모가 형님 집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어요.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시모가 형님이 집에 있다는 말에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하길래 무거운 몸을 이끌며 시모를 뒤따라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형님 집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을 겪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시모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정신적인 충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모가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먼저 상황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모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며 설득을 하자 시모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저는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된 이후 시모에게 잘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모와의 거리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더욱더 멀리하고 계셨어요. 이런 생활들이 많이 답답했던 저는 시모와 단둘이 있었을 때 제 속마음을 꺼내게 되었었죠. 어머님,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결혼까지 했으니 좋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는 거니? 나는 애초부터 네가 인사 왔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내 아들이 하도 네가 아니면 다른 여자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다. 내 아들 평생 동안 노총각으로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결정한 거니?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수 없는 거고 내가 너를 좋게 볼 수도 없는 거지.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마음을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 큰 며느리 봐봐라.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고 집안도 좋아서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잖니? 그런데 너는 구멍가게 같은 작은 회사에서 겨우 200원짜리 월급 받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너 같은 게 어디가 좋다고 매달릴 정도로 따라다닌 건지 나는 내 아들을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 얼굴만 보면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마음을 열고 며느리로 받아줄 수가 있겠니? 노력 같은 거 해봤자 소용없다. 시모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줄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였어요. 정말 많이 노력을 해왔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었죠. 시모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형님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시모는 시댁에 도착한 형님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곧장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가셨고 세상 따뜻한 말투로 형님을 반겨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모르게 서운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고 흐느끼는 목소리에 형님이 방 안에 있던 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시모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 하루 이틀 그러는 것도 아니라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늘어 놓으셨죠. 그런데 시댁에 막 들어온 형님이 저와 잠깐 대화 좀 하겠다며
방으로 들어오더니 시모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제 두 손을 잡더니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으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고 결국 저는 차갑게 대했던 시모 때문에 오열을 하고 말았죠. 동서가 노력하고 있는 거 가족들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동서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머님이 동서를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애쓰려 하지 않아도 돼. 나도 처음에 동서처럼 똑같은 대우 받았었어. 나보다 더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원하셨던 거지. 나는 동서처럼 어머님한테 너무 잘해드리려 애쓰지 않았어.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될 도리만 하고 그 이상 다가가지 않았거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어머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시더라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마. 급하게 가려다 보면 결국 체하게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동서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상처되는 말을 해도 그냥 한기로 흘려보내. 신경 쓰지 마. 동서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너무 가까워지려 해봤자 피곤한 일만 더 생길 뿐이라고. 항상 무뚝뚝하게 있었던 형님이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시모는 방 안에서 둘이 뭐 하길래 문까지 잠그냐고 서둘러 나오라며 재촉하셨지만 형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저와 대화 좀 하고 나가겠다고 하자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주셨죠. 그날 형님한테 많은 위로를 받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함께 방문을 열고 나오자 시모는 저녁을 준비하게 주방으로 들어가라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만 형님에게 위로를 받아서 그런지 더 이상 크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제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녁을 준비하는 사이 아주버님과 남편도 볼일을 마치고 시댁에 들어왔고 제일 늦게 도착한 시부까지 오시고 나서야 모두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자리에 모두가 모여 즐거운 식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주버님이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여기에 있는 음식들 거의 다 재수 씨가 만들었다면서요. 평소에도 집에서 음식을 자주 해먹나 봐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당신이 배워야 되겠는데. 그러게, 나도 보고 놀랐다니까. 손이 어찌나 빠르던지 음식 만드는 게 보통 솜씨가 아니더라고.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 아유, 작은 며느리가 고생이 많구나.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음식까지 준비하느라 애썼다. 내 입맛에도 아주 딱 맞는구나.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지. 얼마나 대단한 걸 했다고? 이 정도로 칭찬을 해주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하면 버릇만 나빠진다는 거 몰라? 아유, 다들 그만들 하고 식사들 해요. 내가 봤을 땐 음식들이 전부 간도 하나도 안 맞구만. 도대체 뭐가 음식 솜씨가 좋다는 거야? 그냥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면 안 돼요? 엄마가 삐딱하게 나갈수록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칭찬해주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왜 계속해서 상처되는 말만 하시는 건데요. 엄마가 계속 이럴수록
저는 집에 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엄마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한 것뿐인데 그게 잘못된 거니? 다들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아서 내가 직접 얘기해 준 것뿐이다. 이런 걸 음식이라고 만든 거야? 시모는 밥맛이 떨어졌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만 아무도 시모를 신경 쓰지는 않고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모가 노망이 나서 그런 거라며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계속해서 식사를 이어나가셨어요. 형님 내외와 남편도 방으로 들어간 시모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위태로웠던 식사가 한 차례 끝이 나고 형님과 함께 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비명을 질렀고 형님이 시모에게 그만하시라며 시모를 말리려 했지만 시모는 제 머리를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죠. 다들 너한테 좋은 말 해주고 편들어주니까 아주 기분이 좋지? 내가 화가 나서 방 안으로 들어갔으면 따라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너까지 나를 무시해?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 나쁘신 게 있으셔도 이건 아니죠. 당장 손 놓으세요. 아버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주방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자 거실에 있던 남자들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시모가 저와 엉켜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한 남편과 시부는 급하게 시모와 저를 떨어뜨려 놓았고 시모는 저에게 버릇이 없다며 쉬지 않고 막말을 쏟아내셨어요.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왜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는 시모의 어깨를 밀치면서 무서운 얼굴로 목소리를 높이셨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남편은 그만 돌아가겠다며 저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짐을 챙긴 뒤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는 동안에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내려 주었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있었죠. 온몸이 떨려왔고 더 이상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시모와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걸 그날 확실하게 알게 된 저는 그날 이후 시모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시모도 저에게 전화나 문자 한 통 없었죠.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인연을 끊어내게 되니 제 마음도 완전히 다치게 되었고 평생 동안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는 않더군요. 연락을 끊고 지낸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제 몸에 갑자기 변화가 찾아왔고 임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시모 빼고 온 가족이 저희 집에 찾아와 축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안 보면 궁금해진다고 제가 임신을 했는데도 시모한테만 연락 한 통 없자 참다 못한 시모는 어느 날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시모를 보게 된 남편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보고 싶지 않다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다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직접 찾아오신 시모가 임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1년의 시간 동안 시모의 얼굴을 안 보며 지내왔던 시간들이 훨씬 더 좋았었기 때문에 저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와 형님 내외 가족만 따로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게 저로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신적으로 훨씬 좋은 영향을 받고 있었죠. 그날 한참 동안 문 앞에 계셨던 시모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2번은 안 오실 줄 알았지만 임신 소식을 들으시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찾아오셨어요. 결국 남편과 제가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모와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몸은 괜찮고? 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찾아왔다. 앞으로 점점 몸이 무거워질 텐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 작년에 안 좋았던 기억들은 기억 속에서 전부 지워버리고 우리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서로 평생 등 돌리고 살 수는 없잖아. 글쎄요. 저는 어머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좋았던 기억이 없어서 다시 시작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저에게는 훨씬 만족스러운데요. 돌아가 주세요. 저희가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잘 하셨어야죠. 임신했다고 하니까 1년 동안 연락 없으시다가 갑자기 찾아오시는 건 너무 속보이는 행동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가 연락하지 않고 있던 1년의 시간 동안 엄마도 속편히 잘 살고 계셨으면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저희가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앞으로 다시 잘 지냈으면 한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던 건 아니죠. 먼저 용서를 구하셔도 이 사람이 받았던 그때의 상처는 평생 가지고 가게 될 거라고요. 기억 속에 남아버린 엄마의 충격적인 행동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지금도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시모는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다리를 굽히려 하자 남편이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다며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죠. 시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된 날부터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건 맞는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용서를 구하려 하시는 걸 보고 많이 뉘우치고 계시는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게 되었죠. 남편은 본인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본인 엄마를 봤지만 아직까지도 속을 알 수 없다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심각한 얼굴로 많은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심하는 게 저와 뱃속의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게 된 저도 계속해서 시모를 피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남편과 저는 시모를 투명 인간 취급할 정도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런 시간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되자 남편도 한계에 도달했는지 시모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죠.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면서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엄마는 네가 좀 더 능력이 좋은 여자를 만나길 원했었어. 너희 형 봐봐라. 의사 아내 얻어서 지금 잘 지내고 있잖아. 처음에 큰 며느리가 의사인데도 만족을 못해서 작은 며느리에게 더 큰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너는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나길 간절히 원했었는데 일반 회사에 다니는 여자를 데려오면 내가 기대하고 있던 며느리감이 아니라 얼마나 서운했겠니? 엄마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너를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줬고 공무원까지 만들어줬는데 능력 좋은 여자가 아닌
작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를 데려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서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행동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계속해서 불만이 쌓이게 되었던 거고 내 아들을 뺏어간 며느리가 갑자기 너무 싫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욱하는 바람에 머리채를 잡았던 것 같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1년 동안 너희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내가 너무 잘못을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이번이 기회일 것 같아 찾아오게 된 거다. 나에 대한 원망이 크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잘못을 바로잡아줄 기회를 줄 순 없겠니?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하잖아. 우리가 남도 아니고 한 가족인데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랑 다시 좋은 관계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면 매일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시모의 말에 남편과 저는 침묵을 유지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속으로 담아두고 있었던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저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끊임없이 저희 부부에게 손을 내미시는 시모의 변함없는 행동에 결국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저희는 다시 시댁에서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모가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자 시댁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모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자 시모는 저에게 더 많은 걸 신경 써 주셨어요. 저도 받은 만큼 며느리 도리를 하려고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했었죠. 시모와 웃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만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저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온몸이 떨릴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었죠.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 만삭 때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시모와 함께 산부인과에 들렸었는데 집으로 들어가려고 택시를 타려던 찰나 전화 통화를 하시던 시모가 형님 집 근처에 온 김에 잠깐 들리자는 말을 꺼내셨어요. 형님이 최근에 대학병원 과장으로 승진이 돼서 축하 모임이 있다는 걸 듣긴 했었는데 저희가 가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었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잠깐 얼굴만 보고 돌아갈 거라며 저를 데리고 형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형님 집에 도착을 하자 아주버님이 먼저 달려 나오셨어요. 주말에 시댁에 갈 건데 뭐하러 왔냐고 웃으면서 저와 시모를 반겨주셨죠. 여기까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형님 지인분들이 정원 마당에서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만삭인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있었어요. 시모는 형님한테 다가가더니 일손 좀 도우러 왔다면서 과장으로 승진한 거 축하한다며 손을 잡아 주셨죠. 시모는 테이블을 한번 훑어 보시더니 부족한 접시에 비어있는 음식들을 확인하더니 저를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우리 큰며느리가 이 많은 걸 혼자서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 큰아들 앞치마 두른 거 봤지? 일손이 부족할 것 같아 걱정했는데 내가 예상한 대로 딱 들어맞았네. 너는 여기에서 내가 달라는 음식만 내어주면 된다. 식사는 거의 끝난 것 같아 보이니까 일단 접시에 음식들을 조금씩만 담아봐라. 아유, 왜 이렇게 느려 터진 거야? 빨리 좀 움직이라니까. 배도 별로 부르지 않았으면서 엄청 힘든 척 하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었어. 아, 그게 아니라요. 아까 산부인과에 나올 때부터 배뭉침이 있었거든요.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래 걸어서 그런지 배뭉침이 오래 가네요. 그게 운동 부족이야.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배뭉침이 오래 가는 거지. 어차피 이번 주가 출산 예정일이잖아. 출산 운동한다 생각해. 시모는 형님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제가 만삭인 걸 잊으셨는지 1년 전에 저를 막대하셨던 행동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고 난감한 상황에서 배뭉침을 참아가며 시모의 지시에 따라 주방에 서서 음식을 내어 드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아주버님이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제가 식은땀을 흘리는 걸 보고 왜 주방에 있냐며 깜짝 놀라셨어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방에 들어가 쉬고 있으라며 저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아주버님 덕분에 누워있을 수 있었던 저는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 잠시 뒤 시모가 저를 찾고 계셨는지 부르시길래 힘든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뭐 하는 거냐고 방에서 당장 튀어나오라면서 한가하게 누워있을 시간 없다고 냉장고를 열어 과일을 꺼내 놓았어요. 창밖을 보니 식사가 끝이 났는지 아주버님이 빈 그릇을 치우고 있었고 형님은 손님분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또다시 배뭉침이 오기 시작했고 하늘이 노랗게 변해버릴 만큼 몸이 안 좋아지길래 시모에게 잠깐 방에 들어가 누워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손에 과도를 지어 주시더니 서둘러 과일을 깎으라며 재촉하셨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면서 과일을 깎고 있는 사이 시모가 먼저 준비된 후식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 아주버님이 빈 접시들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오셨죠. 제가 과일을 깎고 있는 모습을 본 아주버님은 왜 또 나왔냐면서 저를 방으로 들여 보냈습니다. 절대 나오지 말라며 안색이 안 좋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다고 저를 걱정해 주셨죠. 저도 이미 서 있을 정도로 몸이 좋은 건 아니라서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그 사이 또다시 시모가 들어오셨고 제가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 걸 보시곤 당장 나오라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 시모에게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잠깐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 누워있으면 안 되겠냐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인데 누워있을 시간이 있냐며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만삭인 저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죠.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다고 재차 말씀드렸지만 시모는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뭐가 필요한지 확인해보고 오라며 시모는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지 급하게 다른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마당으로 나가서 형님한테 다가가 뭐가 필요한 게 있는지 여쭤보니 형님은 만삭인 몸으로 왜 나왔냐며
들어가서 쉬라고 했지만 괜히 또 들어갔다가 시모에게 한 소리 듣게 될 것 같아 조금씩 움직이는 건 괜찮을 것 같다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얘기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길래 잘 모르겠다고 하자 형님은 나중에 아주버님 오면 그때 부탁하면 된다고 제가 들어가서 쉬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아주버님이 쟁반에 커피를 타서 들고 오셨습니다. 저는 걸어오시는 아주버님을 보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커피가 올라가져 있는 쟁반을 건네받은 뒤 형님의 지인분들께 커피를 나눠 드렸어요. 형님 내외는 제가 불편했는지 들어가서 쉬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들고 있던 쟁반을 다시 가져갔는데 그 순간 시모가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곤 어떤 상황인지 한번 훑어보시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모의 얼굴은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였고 저한테 왜 화가 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자 몸을 돌린 시모는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리시더니 마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수준으로 보이냐면서 믹스커피를 내어줬다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놀란 저는 얼얼해진 뺨을 어루만지면서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노려보냐며 다시 한번 손을 올리려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따라와 봤는데 재수 씨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죠? 왜 재수 씨가 얼굴을 만지고 있는 건데요? 아니, 얘가 글쎄 저기에 앉아있는 손님들한테 믹스 커피를 내어줬지 뭐냐? 지랑 같은 사람인 줄 아는지 며느리가 괘씸해서 한 대 지어 박았다. 몸에 좋은 후식이 얼마나 많은데 믹스 커피가 웬 말이야? 너는 정신이 있는 거야? 보자 하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믹스 커피를 내나?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어머니, 설마 지금 재수 씨 얼굴에 손을 올린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앞뒤 상황 알지도 못하시면서 무작정 손부터 올리시면 어떡해요? 제가 믹스커피 타서 가지고 간 거예요. 손님들이 원해서 믹스커피 타서 가지고 간 거라고요. 재수 씨는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일부터 저지르면 어쩌자는 거예요? 당장 재수 씨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오셔서는 오히려 피해만 주고 있잖아요. 어머님, 제가 왜 뺨을 맞아야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몸이 힘든데도 어머님이 시키는 건 다 하고 있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네가 믹스커피를 타서 내어준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 미리 말을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너무 놀라 버렸는지 저는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뒤이어 양수까지 터지게 되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급하게 형님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어요. 시모는 뒤늦게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곤 손을 떨면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죠. 제가 점점 고통스러워하자 형님은 곧장 119에 신고를 했고 도움을 요청한 뒤 제 몸을 살펴주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제 뺨에 손바닥 자국을 보고 어떻게 된 거냐며 아주버님한테 물어보려는 순간 시모가 아주버님 입을 틀어 막았어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며 아주버님을 말리다가 두 분이 실랑이를 하며 시모를 뿌리친 아주버님 손이
시모의 뺨과 머리 쪽을 올려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셨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게 닫혀버리게 되었고 고개를 돌려 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무사히 출산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남편과 시부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와 주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 옆을 지켜주셨는데 제 얼굴에 시모가 올려친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멍이 들어버려 온 가족이 시모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저희 엄마는 뒤늦게 병실을 찾아온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만삭인 저에게 손을 올렸다는 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그 일로 인해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모에게 법적인 소송을 걸었고 온 가족이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거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조금도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시모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처음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지만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려 했었지만 속으로는 저를 완전히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시모는 저에게 찾아와 제 얼굴에 손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오열을 하셨지만 저는 시모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에게는 형님이 우선이었고 만삭이었던 저는 안중에도 없었으니까요. 말로는 저와 잘 지내고 싶다고 했었지만 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계기였던 거죠. 현재 시모는 시부에게 쫓겨난 상태입니다. 따로 살고 있으면서 금전적인 지원도 전부 끊어버렸죠. 자식들과 며느리들까지 전부 다 등을 돌리게 되자 시모는 그제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모의 입장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저에게 펼쳐졌다는 게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아마 평생 시모를 용서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나셔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상처를 크게 받은 저는 두 번 다시 시모를 볼 생각도 손자를 보여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그날 의사의 말에 따르면 배뭉침과 진통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양수가 먼저 터져서 진작에 병원에 다시 갔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저와 태아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게 되었네요. 앞으로 무사히 세상에 태어난 제 아들과 저희 가족에게 행복한 일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맨날 사연으로만 시청하다 저에게도 남들에게 말 못할 사연이 하나 있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치의생사라는 과를 나와 지금은 개인병원에서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치과 간호사라고 이해하면 편하실 것 같네요. 19살 어떤 학과를 가야만 비전이 있을까 고민하던 시점, 담임선생님 추천으로 4년제 치의생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라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졸업 후에는 모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사회생활 첫 발을 내딛었죠. 운명이었을까요? 치과위생사 인턴으로 처음 취직한 곳에서 치과대학 학생이었던 남자친구를 만나 사내 연애 아닌 사내 연애를 이어갔답니다. 그때 당시 남자친구는 이제 막 인턴 실습을 마친 졸업을 앞둔 치대생이었어요. 우연한 계기로 밥을 먹다가 연애까지 이어졌는데 약간 까칠할 것 같았던 처음 외모와는 달리 너무 순하고 다정한 모습에 이끌려 연애를 이어나갔어요. 연애를 하면서 치과라는 공통 분모 덕분에 재밌었던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알콩달콩 연애를 이어나가고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는 졸업을 하게 되었고 개인 병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어 페이닥터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며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고 대학병원은 치과위생사가 대부분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무기계약직 상태였습니다. 저도 어느덧 20대 후반이 되었고 이제 좀 전환점이 필요하겠다 싶어 2년의 계약을 거절하고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는 도중 남자친구가 본인이 일하는 병원에 자리가 있는데 혹시 생각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치과에 있는 과가 분야별로 있는 대학병원과는 달리 통합적인 시스템인 개인병원에서 남자친구와 부딪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 거절했습니다. 직원들 보는 눈도 불편할 것 같았고요. 병원 시스템도 괜찮고 5년차 직원을 구하고 있어서 세인이 네가 하면 딱일 것 같아. 대표 원장님한테는 내가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 생각은 어때? 결혼할 때까지 여기서 진료 스타일 맞춰보고 개원하고 같이 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알면 불편해할 거고 나랑 오빠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직원들 눈이 좀 걸리네. 대표 원장님도 은근 압박 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병원 분위기나 복지 그런 것들 다 괜찮은 거야? 개인 병원은 또 처음이라 많이 떨린다. 대학병원 같은 시스템도 아닐 거고 그래도 오빠랑 의지하면서 다녀보는 것도 괜찮겠지? 그때 당시 남편은 페이닥터 2년 정도를 하고 병원을 오픈할 예정이었어서 저와 결혼 후 함께 일하기를 희망했네요. 저 역시 저와의 미래를 꿈꾸는 그한테 고맙기도 했고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에 더욱더 미래에 대해 부풀었어요. 간혹 병원의 대표원장과 치과위생사 실장이 부부인 경우가 있어서 솔깃했었고 이미 머릿속엔 상담실장이 되어 남자친구와 병원을 운영할 생각에 부풀어 잠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민도 잠시 마음을 먹었죠. 남자친구에게 알겠다고 하고 남자친구가 페이닥터로 일하는 병원에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가 꼬였던 것 같네요. 처음엔 서로 연인 사이가 아닌 척 일을 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모든 비밀 연애가 재밌듯이 말입니다. 어느 날 데스크 선생님이 저에게 환자가 제 이름을 콕 집어서 저에게 스케일링을 받고 싶다고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놀랐죠. 일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제 이름을 호명해서 예약을 해달라고 하다니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개인 병원에서는 지정제로 스케일링이나 진료를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심 다른 환자에게 저를 소개를 받은 줄 알고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네요. 예약한 날이 되었고 환자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딱 보기에 50대 후반 정도 돼 보이시는 여성분이셨어요. 그 환자분은 접수를 하시고 데스크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진료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신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그렇게 좋지 않은 표정으로 말을 건네셨는데 약간 느낌이 쎄했죠. 당신이 윤세인 선생인가요? 오늘 스케일링 특별히 그쪽한테 해달라고 전화까지 해서 따로 예약한 건데 맞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환자분 윤세인이라고 합니다. 혹시 다녀가셨던 환자분들 중에 소개받으신 건가요?
제가 건넨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고 쎄하게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계속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연이어 보고만 있었습니다. 스케일링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아무래도 치석이 많이 쌓여 있으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아프지 않게 봐드릴게요. 여기 앉아보시고 마취각을 먼저 하시고 옆에 타구에 뱉으시면 됩니다. 계속되는 물음에도 대답이 없던 환자분을 뒤로하고 스케일링에 들어갔습니다. 왜 굳이 저에게 예약을 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환자분은 예민 그 자체였습니다. 입가에 튀지 않는 물을 가지고 물이 튀었다고 화를 내시고 시리다고 화를 내시고 진료실에서 다른 직원들 보기 민망할 정도로 저에게 화를 내셨네요. 저도 이 시간만을 빨리 지나가길 바라며 열심히 스케일링을 해드리고 환자분을 일으켜드렸습니다. 역시나 스케일링을 받는 내내 불편했다는 소리를 함께 들어야 했죠. 아휴, 이렇게 못하는 스케일링은 처음이네 진짜. 너무 시리고 아프기만 하고. 아우, 정말 못하면 못한다 말을 할 것이지. 죄송합니다. 불편하셨나요? 환자분께서 치석이 좀 있으신 편이라 아마 떨어져 나가면서 불편하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양치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웃기네 진짜. 죄송하다고 하면 될 것을 나를 가르쳐? 진료실에서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자 대표 원장님이 나와서 직접 사과를 하셨고 사과를 받은 후에야 씩씩거리며 그 환자는 돌아갔네요. 치과에서 일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경력자로서 좀 너무 창피하고 원장님 볼낯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모욕을 겪고 있을 때 남자친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서러워서 화장실 가서 펑펑 울었네요. 퇴근 시간 후 남자친구와 연락해 근처 밥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던 얘기를 했죠. 아까 있었던 상황에 대해 그냥 넋두리라고 할까요? 넋두리를 하는 와중에 남자친구는 공감해주거나 제 기분을 살피기는커녕 대답이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남자친구마저 대답이 시원치 않으니 서럽고 눈물이 나더군요. 속상하고 마음이 안 좋아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니 오빠, 내 말 듣고 있어? 아까는 어디 갔었던 거야? 나 진짜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었어. 도대체 날 어떻게 알고 지정하신 거지? 아니 나를 무슨 철천지 원수 보듯 했다니까? 꼭 나를 알고 있는 사람 마냥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예전에 내가 보던 환자인가 싶기도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얘기 들은 적이 없어서 정말 당황스럽네. 멘탈 털리는 하루다 진짜. 그랬어? 난 아까 잠깐 일 좀 보느라 상황을 잘 몰랐네. 에이, 그래도 좀 치아에 많이 예민하신 분인가 보다. 널 어디서 소개받고 오신 거 아닐까? 그래도 오늘 일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잊어버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진짜 분명히 뭔가 이상해. 그냥 느낌이 쎄한 거 있잖아. 꼭 나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야. 잊자 잊어. 이렇게 위로를 받으며 그날 하루를 보냈습니다. 찝찝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매번 좋을 수 있겠나 생각하며 말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흘렀고 저도 이 병원에 적응할 때쯤 남자친구는 개원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개원 준비를 하며 프로포즈를 받았지만 산 넘어 산 넘어야 할 고비들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연애는 둘이 하는 거지만 결혼은 가족이 만나는 거니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너무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었어요. 혹시 아들이 의사라고 저를 무시하진 않을까 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날 남자친구가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일단 우리 집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엄마 보고 놀라지 마. 알겠지?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며느리 욕심이 좀 있었거든. 무슨 소리야? 혹시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아니지? 진작 정부 칠 겸 찾아뵀어야 했나? 아, 너무 떨린다. 엄마가 말이나 표정은 쌀쌀 맞아도 처음이라 그러신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일단 오늘은 엄마 기분 좀 맞춰주라. 당연하지. 그래도 오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인데 내가 최대한 어머님 마음에 들게 행동할게. 걱정 마. 이렇게 말은 했지만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니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일단 저를 그렇게 썩 내켜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되고 오히려 마음은 편했네요. 올라갈 길만 남았으니까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친과 남친 부모님 선물을 사서 약속한 장소로 도착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윤세인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빠한테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이 그 전에 스케일링을 저에게 예약하신 분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얼어붙어 멍하니 서 있자 어머님께서는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반가워요. 저면이 아닌 거는 알고 우리 구면이죠? 우리 아들 만나는 사람 내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 혹시 미리 내가 찾아갔다고 해서 언짢거나 불편한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우리 아들이 워낙 순진해서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꼬치꼬치 물어봐서 찾아간 거예요. 괜찮죠? 세인아, 자초지종은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 그때 엄마가 널 많이 궁금해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 따로 밖에서 만나자고 하기엔 너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았고 그래도 자연스레 얼굴도 트고 이렇게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속상해했던 환자가 남친 어머니였고 절 일부러 보려고 예약을 했다니요. 그것보다 예약을 하고 와서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 병원에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컴플레인을 하셨을까요? 별의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던 그때 아버님 되시는 분은 그래도 점잖이 말씀을 많이 걸어주셔서 그나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네요. 반가워요. 그래도 둘이 만난 기간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 녀석이 도통 소개를 시켜줘야 말이지.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니까 와이프가 궁금해서 짓궂게 가본 모양이더라고. 내가 뭐라고는 했는데. 아, 네. 당황스럽네요. 그날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계속 신경이 쓰였었는데 혹시 치아 시리신 건 괜찮으세요?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어른이 그런 거 체크 안 해줄까 봐요. 덕분에 아들이 시리지 않게 해줘서 지금은 괜찮네요. 예비 시부와 시모는 성격이 정반대였습니다. 시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아무래도 아까운 의사 아들의 며느리는 치위생사라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조합이지만 아들이 너무 좋다고 사정해 허락한 느낌이 났죠. 그에 반면에 예비 시아버님은 지금의 남자친구처럼 다정다감했습니다. 그나마 아버님이 계속 말 걸어주시고 저에 대해 궁금해해 주신 덕분에 불편한 식사 자리를 화기애애하게 끝낼 수 있었어요.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남친과 저 이렇게 둘만 남았습니다. 일단 너무 화가 났죠. 아까는 어른들 계시는 자리라 별말을 못했지만 어떻게 나에게 언질 한번 주지 않냐 화를 냈어요. 남자친구와 사귀는 기간 동안 이렇게 화를 낸 것은 정말 처음이었고 남자친구도 많이 당황했는지 싹싹 빌었어요. 도무지 화가 가라앉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남친을 보니 어물쩍 넘어가는 사건이 되었어요. 어머님이 절 너무 마음에 안 들어해서 마음에 걸렸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남자친구를 매우 좋아했고 예비 시아버님만은 옆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어머님은 차차 결혼하면 친해져야겠다 생각하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다가오는 어느 날 남자친구 핸드폰을 우연히 보다 남자친구가 했던 잘못들을 알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인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신저에는 지인의 지인들이 부탁한 진단서 허위 작성 목록들이 있었죠. 지인에게 돈을 받고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주는 작업을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너무 놀래고 손이 떨렸어요. 이제 개원도 해야 하고 의사로서 경력도 쌓아가던 그때 허위 진단서 작성이라니요. 이건 엄연히 범법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다짜고짜 남자친구에게 물었네요. 이게 뭐냐고. 지금 그동안 아는 지인들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초기에 개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어쩔 수 없었다곤 하지만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손이 떨렸네요.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신뢰하고 살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당장이라도 신고하고 싶었지만 일단 자초지종을 알아야겠어서 남자친구를 몰아세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오빠, 이게 뭐야? 지금 이거 범죄인 거 알아? 허위 진단서는 면허 취소야. 자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집도 한평생 나 공부시키느라 어려운 거 너도 알잖아. 이제 나도 결혼해야 하고 언제까지 페이닥터만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 안 들어?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한 건데 그렇게 모질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합리화하지 마. 오빠를 위해서겠지. 남들 페이닥터일 때 결혼 잘만 해. 오빠 혼자 안 되면 이제 둘이 벌어서 차근차근 모아 개헌하면 되지. 이렇게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개헌을 서둘러야 해? 오빠, 이건 진짜 아니라고 본다. 네가 몰라서 그래. 의사들 이런 경우 꽤 종종 있어. 나도 그러니까 쉽게 했던 거고. 너무 몰아붙이지 마. 일단 나 좀 쉬고 싶다. 지금 회피하는 거야? 내가 지금 틀린 말 해? 오빠, 이제라도 그만둬. 나 진짜 오빠가 이런 짓 하는 거 너무 싫어, 응? 제 말을 더 이상 듣지도 않고 그 사이 우리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대학병원 인턴 시절에 만났던 순수했던 남자가 맞나 싶기도 했고 뭐가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나 싶었죠. 병원 하나 거뜬히 개원시켜줄 여자를 만났으면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았겠지 생각하며 제 자신도 자책해보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진단서 작성을 원했던 사람이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서 제 남친도 같이 신고 접수가 되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불법에 가담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꼴이라뇨. 일단 부모님께는 비밀로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하루 종일 뛰어다녔네요. 계속되는 조사에 결국 남자친구는 허위 진단서 작성이란 죄목으로 벌금과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결국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고서야 남자친구는 이제야 정신을 차리나 싶었죠. 결국 다니던 병원에서 해고를 당하고 남자친구는 갑작스럽게 실업자가 되었어요. 저와 남자친구가 그나마 연인인 걸 몰랐던 병원 분위기라 저는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병원 직원들도 너무 충격적이라 하루 종일 남자친구 얘기를 달고 살았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꿋꿋이 참고 다녔어요. 저라도 정신을 차리자 싶어 이악 물고 더 열심히 일했네요. 이 사건 자체를 저와 남자친구 외에는 몰랐던 일이라 양가 부모님들께는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두 집안 부모님들이 충격받으실까봐
저희끼리 애써 수습하며 그래도 결혼 준비는 해 나갔네요. 결혼을 하면 그래도 가정이 생기니 철없던 남자친구도 변할 거라 생각하며 결혼을 이어나갔습니다. 의사 면허는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 허가에 따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년만 제가 고생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저에게 정말 미안해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에 저로서도 용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고 저희는 더 열심히 살아갔어요. 남편은 재교부 신청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고 저 역시 치과에서 열심히 일을 한 덕분에 치과 총괄 실장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네요. 그래도 시어머님은 저를 못마땅히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 같았던 고부 사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듯 했죠. 처음엔 다 맞춰드리자 생각했지만 저 역시도 집안의 가장으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찰나에 어머님께서 아들을 두둔하시며 저를 못마땅히 하실 때마다 저 역시 어머님을 미워하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집 대출비제, 고정생활비에 제 벌이로도 넉넉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어요. 이렇게 돈에 쪼들리니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 갔습니다. 일터에 나가서는 악착같이 환자 상담을 하고 매출을 끊어내고 병원 인센티브 금액을 위해 정말 앞만 보고 달렸네요. 의사 남편 만나 개원하여 그 병원 실장으로 일할 생각에 행복하던 때도 있었지만 너무 큰 욕심을 부리고 쉽게 모든 걸 가지려 해서 벌을 받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던 즈음 저희에겐 소중한 아기 천사가 찾아왔죠. 당장 생활비도 모자란 시점에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준 것이 그리 달갑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너무 좋아했고 아기가 생기니 아르바이트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에 또 힘을 냈답니다. 아무래도 병원 특성상 바쁘게 돌아가는 만큼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오픈하고 일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요즘 세상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사실 눈치는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강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 나갔습니다. 뱃속에서 응원해주는 아기 천사와 집에서 열심히 재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낮에 나와 일을 하고 남편은 집에서 낮엔 공부를 하였기에 집에는 늘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친정 부모님께서 반찬을 해서 집에 가져다 주셨습니다. 낮에 남편이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죠. 부모님은 아직도 페이닥터로 일을 하는 줄 아시거든요. 엄마는 역시 다르다고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희 집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었어요. 그러곤 전화가 왔죠. 세인아, 엄마다. 혹시 오늘 일 끝나고 집에 좀 들릴 수 있니?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말이 좀 있는데 시간 되니? 저도 엄마 아빠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찰나에 잘 됐다 싶어 알겠다고 한 뒤 저녁이 되어 친정집에 들렸습니다. 엄마, 나 왔어요. 나도 엄마 아빠한테 깜짝으로 알려줄 소식이 있었는데 때마침 전화했네. 역시 우린 통한다니까. 너 사실대로 말해. 최서방 지금 혹시 휴직했니? 오늘뿐만 아니라 종종 낮에 반찬 가져다 주러 가면 늘 집에 있던데. 너 어떻게 된 거야? 엄마한테 뭐 혹시 숨기는 건 없고? 아니면 고민거리라든지 있으면 다 말해봐, 얼른. 엄마의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엄마 눈에는 이상해 보였던 거죠. 우리 딸이 행여 혼자 고생하진 않을까 걱정해 주시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죄송스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결혼 전에 일이 좀 있어서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오빠 의사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래서 지금 재교부 신청 생각하고 있어서 엄마랑 아빠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당장 오빠가 일을 못하더라도 저녁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 힘들지 않아. 오빠 면허 다시 신청되면 걱정 없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설사 안 되더라도 젊은 사람 둘인데 이 세상 잘 살 수 있지 못 살겠어?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알겠지? 미리 말 못해서 너무 미안해, 엄마, 아빠. 너가 괜찮다면 됐어. 우리 딸 금전적으로라도 힘들면 아빠한테 미리 말하지. 재서방도 힘들었겠다. 에휴, 미리 말을 하지. 엄마는 제 말이 끝나고 절 많이 안아주셨어요. 저 혼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어차피 면허만 다시 신청되면 될 일이니 가족들 걱정 끼치지 말자라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더 걱정을 시켰던 것 같아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니 씩씩하게 울음을 그치고 엄마 아빠한테 오늘 말씀드리려 했던 임신 소식을 전해드렸죠. 역시나 엄마 아빠는 저보다도 더 기뻐하셨지만 지금 생활에 아기가 생겼다고 하니 한편으론 제가 더 고생할까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먹고 싶은 건 없고 언제든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줄게, 우리 딸. 그렇게 친정에서 눈물 한 바가지를 쏟고 집으로 오는 길, 지금보다 더 단단해져야겠다 생각하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불끈 다지는 것도 잠시 금방 제 의지를 산산조각 내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계기는 저를 각성시켜 주었죠. 친정에 다녀와 집에 와보니 시어머님이 와 계시더군요. 시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치셨습니다. 너 어디 갔다 이제 오니? 남편 오늘 쉬는 날 모처럼 일찍 들어와 밥이나 해줄 것이지. 지금 일 끝나고 어딜 들렸다 와? 아, 엄마. 아, 왜 그래? 세인이 오늘 잠깐 장모님 댁 다녀온다고 했어, 나한테. 내가 저녁 알아서 먹는다고 했고. 아, 왜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어딜 남편 혼자 집에 있는데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니? 내가 너 뭐 하나 보고 결혼시켰는 줄 알아? 배운 거 없고 번 데 없어도 그래도 남편 봉양 잘하겠다 싶어 끝내 결혼시킨 건데 지금 기본적인 것도 하나 안 하면 도대체 네가 우리 집안에 왜 들어와 있니? 네가 어딜 가서 의사 남편 만날 줄 알아?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을 싸네 이게. 어머님,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어머님 결혼 전부터 저 진짜 마음에 안 드셔 했던 거 다 알아요. 이유는 의사 아들 병원 하나 차려줄 며느리 없나 찾았는데 갑자기 평범한 저 같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니 어머님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겠죠. 저 그래도 결혼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못한 거 없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님한테 맞추고 살았다시피 했네요. 첫 만남에도 어머님이 무례하게 저 찾아오셨을 때 그냥 넘어갔어요. 충분히 더 좋은 며느리 얻고 싶어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제가 지금도 그렇게 싫으세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머님이 원하는 걸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남편의 면허 취소 사건 이후로 참고 독하게 앞만 보고 달려왔던 길들이 시어머님 한 소리에 와장창 무너져 버렸습니다. 평소엔 더한 말도 하시는 분이었으나 그날만큼은 친정 부모님을 떠올리니 더 화가 나 심하게 말이 나와 버렸네요. 엄마, 왜 그래? 세인이가 얼마나 나 때문에 고생하는 줄 알아? 지금 세인이 홀몸도 아닌데 이렇게 스트레스 주면 어쩌자는 거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세인이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세인아, 너 괜찮아? 방에 들어가 있어, 얼른. 남편이 서둘러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시어머님은 완강했습니다. 오히려 제 탓을 하였죠. 제가 남편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초에 결혼을 시키지 말아야 했었다고 더 화를 내었죠.
어머님이 더 화를 내니 남편은 말을 아꼈죠. 내 아들 아주 조정 잘해놨구나. 너 우리 아들이 얼마 버는 줄 알구나 하고 나한테 대드는 거니? 우리 아들 나가서 월 3천 버는 애야. 아니, 이것보다 이제 더 벌겠지. 너같이 꼴랑 2, 300 버는 애랑 급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니? 본수에 맞지 않는 시집 왔으면 처음 했던 것처럼 조신한 척이라도 해야 봐줄만 하지. 너 지금 어쩌려고 이래? 당장 이혼당하고 너랑 니애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이게 아주 눈에 패는 게 없어가지고 어딜 대들어? 우리 아들이 뭔지라고. 너 같은 걸 만나서 아직까지 페이닥터 나하고 너만 아니었음 병원 차려주겠다는 여자들 줄 섰어. 알아? 두두둑 현관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에 모두들 현관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희 아빠였네요. 오늘 그렇게 제가 울고 간 것이 신경 쓰여 최서방 기 좀 살려줄 겸 저 위로도 해줄 겸 위로차 방문했던 것이었죠. 전 그렇게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딸이 시댁에서 이런 처우를 당한 걸 본 아빠는 너무 놀라 들고 오신 소지품을 떨어뜨린 거였어요. 사돈, 지금 말 다 했습니까? 그동안 우리 딸한테 이렇게 대한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발이 부르트도록 최서방 먹여 살린 것도 모자라서 지금 사돈한테 이런 취급받고 그동안 지내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 광경이 사돈이 늘 우리 딸에게 하는 행동 맞나요? 자네 이런 걸 보고도 우리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허락받으러 왔었나? 자네가 말해보게. 아주 교양 없게 남의 집에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지금 뭐가 어째요? 아니, 내 말이 틀려요. 이 입장 바꿔 생각해도 이렇게 기우는 결혼 누가 좋아할 거라 생각하고 덥석 시집을 오나요? 양심도 없어 유분수지. 그 딸을 보면 그 집안을 안다고. 의사라고 홀랑 넘어가서 옳다구나 시집 보낸 그 집구석도 똑같지. 내가 우리 아들 봐서 그동안 참았는데 오늘은 못 참겠네요. 막상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애들 이혼시키자고요. 우리 아들이야 의사니 재장가 가도 잘 갈 거고 애는 그쪽 내가 키워도 상관없으니 이혼만 해줘요. 너 당장 이혼해. 너가 어디 페이닥터 할 급이니? 너 병원 차려준다고 한 사람들이 줄을 섰어. 알아? 번갈아 아빠와 남편을 보며 말을 하시는 시어머님을 보고 허탈하고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니, 이제 제 뒤에서 숨어 눈치만 살피는 남편이 세상 쪼다 같아 보였네요. 저랑 저희 아빠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 꼴이라니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다시 만회하려고 하는 남편, 우리에게 와준 아기 천사, 이 모든 걸 내가 떠안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생활은 안정되어 갈 것 같았고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던 어머님도 나중엔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 나만 참자, 나만 잘하자, 내가 더 열심히 하자, 제 스스로만 달달 볶았네요. 시아버님과는 전혀 트러블이 없었기에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제 교만이었습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어머님도 마찬가지니까요. 예쁜 아기를 낳아도 제가 낳았다는 사실에 또 아기도 미워하실 것 같았어요. 이젠 결단을 내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오픈하고 정말 끝을 내야겠다 싶었어요. 이미 어머님 눈엔 의사의 환장에 어떻게든 결혼까지 해 아들만 고생하고 저는 남자 잘 만나 편히 사는 여자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말대로 이혼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월 3천 버는 아들이요? 아드님이 그러던가요? 세인아, 그만해.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나중에 우리 둘이 얘기하자. 엄마한테는 내가 천천히 얘기할게. 진정해. 그래, 너 말 잘했다. 이혼 절대 부르지 말아라. 월 3천이 뭐니?
지금쯤 더 볼 텐데. 네가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다시 만날 순 있겠니? 애 딸린 이혼녀일 텐데. 내가 그렇게 혼인신고 늦게 하라니까. 에휴, 말도 안 듣고 정말. 이게 뭐야? 애까지 생겨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님의 막말은 여태껏 들었던 막말 중에 최고치를 향해 갔죠. 아니, 이런 김에 어서 떨어져 나가라고 저에게 더 심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기대에 부응해드리기 위해 저도 어머님께 모든 사실을 오픈했습니다. 월 3천 버는 아들, 치과 의사 면허 잘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우리 의사 아들 하세요. 어머님 아들 지금 제가 먹여 살리고 있어요. 아세요? 결혼 전에 이미 면허 취소 당했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백수입니다. 근한 대출도 안 나는 백수요. 알겠어요? 어머님, 머리 회전 빠르신 분이니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어머님 백수 아들, 그동안 저녁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냥 지내고 있어요. 실질적 이 집 대출값, 생활비 다 제가 벌고 있고, 어머님 아들 입에 들어가는 식대도 아쉽게도 제가 번 돈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어머님 철마다 여행 경비, 용돈, 선물 다 제 돈으로 한 거고요. 어쩌죠? 월 300버는 며느리가 아끼고 아껴서 힘들게 이 집 이끌고 있었네요. 3년 뒤 면허 재교부 신청할 수 있죠. 과연 쉽게 나올까요? 어머님, 이제 무능한 아들 데려가세요. 반품합니다. 전 이제 여기서 손댈 거고, 어머님 하신 말씀대로 아드님 재장가 가시는데 방해되지 않게 태어나지도 않은 저희에게 친권 양육권 제가 가져갈게요. 더 이상 왈가왈부 말고 협의 이혼으로 끝내죠. 하고 방에 들어가 아빠 보고 트렁크 싸는 걸 도와달라고 했네요. 그래도 시어머님은 남편을 보고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토록 믿는 아들, 이제 의사 면허도 없는데 어떡하나요? 남편도 제가 이렇게 터트릴 걸 예상 못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고요. 시어머님은 놀다 남편 보고 얼른 얘기하라고 다그치는 모습 뒤로 짐 싸서 나왔네요. 집 가는 길 친정 아빠 보고 너무 죄송하다고 했어요. 친정 아빠는 그래도 집 가는 길 절 많이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친정에 와 남편, 아니 전 남편 전화를 받고 협의 이혼하기로 결정했네요. 그동안 제가 뭘 지키려고 이렇게 아득바득 미련하게 살았나 싶기도 하며 허탈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남편은 면허 재교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로스쿨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혼을 결정했지만 중간에 시어머님의 장문에 톡 또 와 있었고 미안하다는 말, 제가 꼭 듣고 싶었던 그런 말이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용서되진 않고요. 전 남편이 힘들어해 문자를 보내셨다는 것도 알거든요. 어머님의 욕심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문자를 보고 그냥 일십했네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은 엮이고 싶지 않아서요. 잘못 끼운 단추 지금이라도 다시 끼우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동안 아이는 출산하여 간간히 면접 교섭권에만 아이를 만납니다. 남편이 시험에 붙어 다시 떳떳해지면 프로포즈를 하겠다고 재결합을 하자고 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제 자신을 지키고 제 인생을 살아가 보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많이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인생에 이렇게 큰 교훈을 남겨줬던 사람이라 좋은 기억만 남기려고 애쓰고 있어요. 쓰다 보니 길지 않은 인생, 저에게도 큰 시련 하나가 왔다가 갔구나 싶네요. 지금은 많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제 인생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딸이 있기에 오늘도 열심히 살아간답니다. 이 시대의 돌싱맘들 화이팅을 남기며 글을 마칠게요.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